2025년 11월 13일 비트코인 3분봉 5가지 패턴 수동매매 공부 영상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 하이브리드라는 제목으로 어제 숙제를 했었는데요. 어제 하이브리드 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제가 어제 시도했었던 그 자동매매 방식으로 수동매매를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한번 해봤고, 보완해야 될 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죠. 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제 아마 숙제할 때쯤 여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렇게 저항받다가 딱 올라가는 거라면, 한번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갈 때 한번 고민해 보겠다 했었는데 안 들어갔죠. 어제 숙제할 때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항받고 그냥 밤 새벽 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오늘로 이렇게 넘어온 상태였죠.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진 3장 정도를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매는 요렇게 했고요. 어떻게 결과가 났나 보다도 의도를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거래 내역은 좀 숨기고 걸리적거리니까 추세선 다 지워 볼게요. 오늘 아침 시장을 처음 맞이했을 때 저의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이미 여기 화살표선 하나 넣어볼까요? 이게 왼쪽으로 가봤네. 화살표 선이 있었는데 기호화된 선 이걸 하나 넣어볼게요. 어제 이미 쭉 빠졌고 속성을 좀 굵게 해서 색깔은 검정으로 해서 좀 더 두껍게 할까? 미리 이런 거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쭉 빠졌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꼬다리들 를 그어보면 이제 이렇게 위아래 박스가 어느 정도 보이고 여기 뭐 이탈도 하고 여기는 아직 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고, 제일 먼저 한 게 폭을 한번 재어봤습니다. 1300 포인트 정도 폭이었죠. 제가 어제 포인트를 300, 600, 900으로 369로 어제 했어서 총 위아래로 다 합치면 600, 요거 다 합치면 1200, 요거 다 합치면 1800이었는데 어제는 여기에 또 동시 진입 같은 가격에 이것도 진입해서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노려봤던 것 같아요. 실패했죠. 잘 안 되더라. 물론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 이후 제가 생각한 건 일단은 300포인트 위아래로 이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에 박스를 어제는 1800짜리를 그렸지만 오늘은 600짜리. 자, 이거 1000이죠. 758, 700, 600. 되게 박스를 작은 걸 그렸습니다. 600짜리 정도. 작은 걸 600짜리 정도를 그리고 오전 9시 정도에 제가 목격을 했으니 9시 정도 해서 한 600 정도 놓고 요렇게 놓았겠죠. 놓고 한 이쯤에 놨나? 위아래 600 맞을 겁니다. 아마 이게 600 정도짜리 놓고 그러면 이 600의 중심 죄송합니다. 지워버렸네. 다시 600짜리 어쨌든 그렸어요. 600부터 시작하자.
600부터 시작하자. 600을 그러면은 어디에다 놓을까? 이렇게 놓다가 요 지금 중앙에 요 중앙 한 이쯤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중앙 정도에 되는 곳에 내가 바이셀을 동시에 찍어서 위아래로 하면 되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1회만 어제는 뭐 600짜리 그러니까 위로 300 아래로 300 해서 총 600짜리에다가 또 뭐 1200짜리 1800짜리 이렇게 막 해서 총 3개가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1회만 일단은 하고 왜냐하면 이미 횡보 박스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1회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를 하나 그린 게 요 오늘 입장에서 여기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그릴게요. 1회만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그 벡터 부방장님 계시는 방에다가 제가 아마 이렇게 공유를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매를 일단은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스타트를 0.01로 끊었어요. 제가 잘못 입력을 했어요. 진짜 여기는 집에 있는 PC라서 그래서 다른 PC에서는 0.01로 해서 들어가서 일단은 뭐 라쏘 상관없이 일단은 매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이렇게 요 부분 이거는 5가지 패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5가지 패턴을 실행하기 전 우리는 이 차트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약간 그 양매매윤 선생님께서 하시는 비트마스터 양매매윤 선생님은 이러면서 대여명에서 알다시피 양매매죠. 동시에 위아래 포지션을 동시에 들어가서 가장 유리한 상황이 이런 횡보 박스권이 제일 좋죠. 사실은 횡보 박스권에서 내가 계속 횡보 박스권이 추세로 이어지더라도 그 추세의 박스까지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뭐 수익을 확정 수익을 가져가겠다 하는 전략인데 이제 저는 아직 이제 그 부분에서 뭐 그 양매매 윤 선생님이나 뭐 다른 벡터 부방장님이나 다른 분들만큼 덜 익숙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1회만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진입을 해서 하고 얼마 안 있으니 일단은 셀 포지션이 일단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300포인트입니다. 300포인트. 여기 0.29% 보이시죠? 300포인트 체결이 되었고요. 한 30분, 한 40분 정도 더 지났더니만 여기서 이렇게 슈팅 올라가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일단은 나는 첫 번째 의도한 바는 이 박스권 설정하고 이 박스권에서 300% 위아래 300% 각각만 체결하면 된다. 그 이후는 내가 보통은 이제 이후에 이제 이게 박스권 탈출이라서 이제 질질이 패턴의 관점에서 이 박스권 매매가 아닌 질질 패턴의 관점에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게 이제 이후 전략인데, 아쉽게도 요 부분은 질질 패턴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일단은 1차로 끝내자 하고 요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요 슈팅 나오고 이후에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박스를 하나 더 그렸는 게 이제 큰 박스를 하나 그랬죠. 이렇게.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가 일단 이렇게 또 하나의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저점하고 조금 전 내가 익절하는 과정에서의 그 박스하고 해서 박스를 이렇게 하나 일단 그려놨습니다. 이 박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일단은 내 눈에 보이는 꼬리를 네, 위아래로 그냥 그려놓고 큰 박스를 하나 쳤습니다. 자, 여기서 어제는 제가 이 라인에서 다시 한 번 더 매매가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매수 이 가격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이게 큰 게 나오고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에서 아, 얘가 위로 일단은 한 칸 박스가 시프트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자, 요 박스를 위로 살짝 시프트를 요렇게 예, 이렇게 놓아 봤어요. 놓았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일단은 요렇게 박스를 처음에는 박스를 요렇게 구성을 했다가 600짜리 박스를 하나 더 그린 거죠. 600짜리 박스를 하나 더 그렸어요. 한 번 더 도전해보자. 대신 위치는 어제랑은 다르게 좀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한다. 이번에는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생각을 쭉 하는데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 구간이 중심점이 되도록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번 해서 여기가 딱 중심처럼 횡보를 하더라라는 거를 착안을 해서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놓고 박스를 하나 더 설정을 하자. 어느 정도. 네, 600짜리 지금 580 대충 뭐 러프하게 600짜리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다시 위로 300 아래로 300 미리 네 테이크 프라핏 가격을 설정을 해두고 자동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네 그냥 첫 번째 0.01로 들어갔으니 오늘은 그냥 둘 다 0.01로 하자라고 해서 또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진입 가격이 동일하죠. 그 지점이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하고 했더니 또 얼마 있다가 여기 한번 크게 한번 이탈했다가 들어오고 네, 다시 올라가면서 또 체결을 해 주었어요. 계속 이 박스가 진행이 된다. 나름대로 이제 짱구를 굴린 거죠. 박스 안에서는. 이 큰 빨간색 박스는 아직 이탈 전입니다. 큰 박스. 그래서 짱구를 굴린 거예요. 짱구를. 나름. 네. 짱구를 확대를 좀 해보면 네. 여기죠. 요거 무슨 색입니까? 요거. 요거. 네. 초록색 같기도 하고, 네. 연두색 같기도 하고, 여기서 체결하고, 셀이 또 먼저 이번에도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가 또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네. 위아래로, 아래 위로 2회 체결을 했어요. 어제 얻은 교훈은 2회 체결 이후 이 박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하방 또는 상방으로 시프트가 되는 느낌이 들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어제 이후에 이제 저는 했어요. 물론 뭐 자동 매매 프로그램 버전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박스권을 이해를 하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목표한 바의 수익을 얻는다면 네, 그 정도로도 충분히 이 두 번의 거래만으로도 물론 이 두 번의 거래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실패에 따른 대응을 또 찾으면 되죠. 어쨌든 총 4번의 이 수익을 챙겼죠. 0.29%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만족하고 사실은 이제 그냥 덮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덮는 것도 괜찮다. 네, 무리한 욕심보다는 이미 내가 이득을 취했으니.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 여기 또 이렇게 빠져나간 부분이 또 보이고 위에는 이렇게 막히고 또 여기 막히고 해서 모험을 한번 해봅니다. 동일한 자리
크게 높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요게 조금 또 다음번 3분봉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또 응용을 하거나 이런 경험이 어떻게 학습이 되어져서 내한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삼각형 수렴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게 됩니다. 왜? 위아래로 이탈할 경우를 가정을 해서 실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저만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 위함이었죠. 네. 그래서 동일한 가격으로 한 번 더 조금 더 낮추긴 했어요. 예, 여기 편편해지는 곳에 요 가격, 두 번째 들어간 가격, 세 번째 여기 이제 들어간 가격이죠. 102048. 네, 여기. 세 번째 가격으로 들어가는데 모험을, 네, 이번에는 라수를 늘렸습니다. 100배. 네, 1라스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후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를 좀 더 키워볼게요. 그렇게 된 이후에 얘는 박스가 여기보다 조금 밑에니까 아마 요거보다 조금 요 한 600 정도 짜리 한번 그려볼게요. 600짜리 그려서 중심이 여기니까 네. 익절이 요거는 색상을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쯤, 네, 여기쯤이라고 한 건 이 검정색 박스 라인 하나 그린 거 있어요. 그쵸? 이 검정색 박스 라인은 요거 센터랑 검정색 박스는 내가 왜 그렸지? 어쨌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어쨌든 네, 요 파란색 박스, 검정색 지워 볼게요. 네, 헷갈린다. 네, 지우겠습니다. 해서 어디 갔노? 여기서 매수를 했고 매수를 두 개 포지션을 다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위로 바로 여기입니다. 익절이 되었어요. 익절이 되고 여기 한번 익절시켜 주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밀어 올리면서 여기서 바이가 먼저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셀이 먼저 되고 셀이 먼저 되고 바이 했는데 이번에는 바이가 먼저 되고 네 원래 계획대로라면 네, 여기서 이렇게 체결하고 또 흔들흔들 하다가 또 여기 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체결이 되어 버린 거예요. 체결이. 그리고 이 캔들의 힘 조금 전에는 이 앞에 이 초록색 영역들 초록색 라인 두 번째 네 여기를 보시면 여기 조금 더 이동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교롭게 두 번째 매매 때 그렸던 이 박스권 상단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좀 저항을 맞았어요. 이렇게 계속. 이번에 또 체결하고 일단 뚫었다. 몸통으로 뚫었다가 조정받다가 올라가는데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셀 포지션 잡은 거 있죠. 여기에서 매도를 하려고 기대했던 것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면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서 내가 이득을 챙길 수 있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 내가 최초 바이를 최초 익절했던 그 가격 여기죠. 그 포인트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오늘 지금 이 밤까지도. 즉 여기까지는 와줘야 내가 속된 말로 똔또이라 그러나? 네. 이 거래는 없었던 걸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격 수준인데 여기 위에서는 내가 아무리
손절이죠, 손절. 이 영역은 손절 또는 손실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라면 뭐 상관은 없겠는데, 물론 다른 버전으로 따지면은 600포인트에서 또 이득 내고 900포인트에서도 이득 내고 그러면서 뭐 추가적으로 뭐 하방에 대응을 하고 하는 어떤 수동 전략들이 존재하겠지만, 저는 일단 이 단순한 위치에서 수동 전략을 바로 가동을 시켜 봤습니다. 그 대응이 목적이었고, 그 대응은 여기서 이렇게, 네, 바로 여기를 뚫는다 싶은 자리, 이 자리는 근데 이 빨간색은 제가 아까 어제 새벽에 저점과 오늘 오전에 고점을 그냥 그은 박스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를 제가 1시간 캔들로 놓고서 1시간 캔들로 놓고서 검정색 라인을 하나 그어보면, 요 캔들이 1시간 캔들이 만들어질 때쯤이었는데, 요게 22평이죠. 22평. 22평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다. 처음으로 22평을 크게 이탈했다가 22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곳이라, 적어도 이 22평은 한번 저항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네,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뭐 나름 저의 시나리오죠, 여기 20. 근데 여기를 만약에 뚫는다면 이때 이제 탈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질질 패턴은 둘째 치고 이미 내가 양쪽 방향으로 매매를 걸어뒀기 때문에 여기서 셀 포지션 잡은 놈은 이미 손실 마이너스 이렇게 올라가면서 손실이 커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저항받고 다시 떨어지면 그냥 홀딩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손절 처리를 해도 익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거래는 성공한 거래다. 수익이 남는 거래가 되는데, 여기 22평을 저항으로 내가 봤는데 이 22평 저항을 뚫어버린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거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뚫더라고요. 그래서 뚫는 것을 1분봉에서 확인을 했고요. 뚫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상계시키는 전략으로 저는, 네, 수동 매수를 감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이를 하나 더. 이게 바인가? 파란색이 바인가요? 파란색이 셀이겠지? 네. 확대. 색깔이 너무 잘 안 보여서. 네. 여기 바이네요. 파란색이 바이. 이 바이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냥. 왜? 여기 셀 포지션 잡은 거죠. 빨간색. 얘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가 오늘 앞에서 익절 본 것들 다 날려먹게 생겼으니까 일단 탈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리고 이 박스권을 내가 관찰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박스를 내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렇게 저항선을 그려놓고 있었다면, 아마 질질이 패턴으로 박스권 탈출 시 질질이 패턴으로 5패턴 매매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일단 오늘은 5패턴 전략보다는 탈출 전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저의 탈출 전략은 어제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네,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물 타려면 10배는 타라. 그래서 수동 바이 포지션으로 10배를 잡았습니다. 10배를 잡아야 빨리 이 마이너스 난 부분을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상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에서 이 수동으로 탈출 때 잡은 이 큰 거래 단위를, 야, 이만큼 갖고 갔었으면
네, 그건 네,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네. 일단은 포커스가 탈출 전략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과 플러스 나는 부분을 합쳐서 어느 정도 상계가 되었다 싶을 때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정리를 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얘가 여기서 멈추고 올라가는 듯 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더 홀딩하고 있다가 분할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빠져버리면 얘가 지금 0.08%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정말 요만큼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0.1%나 0.2% 수준까지 만약에 그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갖고 있었다면 혹은 이 매수 전략이 나름 뭐 손절 라인 뭐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이에요. 왜? 10배를 내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 얘는 어차피 손실 구간이고 얘까지 덤으로 더해서 네, 계좌가 털리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인데 연습을 해야겠죠. 연습을 많이 해서 탈출의 목적이 있다. 무엇? 네. 여기서 셀 잡은 놈의 탈출의 포커스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상계가 되는 순간 전량 벌크로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죠.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거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는 그 이후에 이거 S 패턴 같기도 한데 크게 멀리는 못 가더라 라고 해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시나리오를 한번 진행을 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요게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선을 하나 그어보면 요거는 어젯밤 거죠. 그래서 어젯밤 거랑 오늘 1시간 거랑 이렇게 라인을 두 개를 이렇게 그었을 때 뭐 저점은 뭐 대충 여기 맞고 고점도 대충 이렇게 맞추면 네 대충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상승이죠. 요 상승이 요겁니다. 요거 이게 저기 표시가 되려나 모르겠다. 여기 한번 볼게요. 3분봉으로 가면 좀 줄이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긴 할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일 것 같은데 라는 이 1시간 봉에서의 추세로 봤을 때는 들었으나 어느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구나 라는 거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시 박스가 진행 중이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위아래로 300포인트씩 한다면 600짜리 박스를 하나 그리고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600짜리 그리고 저는 이걸 만약에 한다라면 요 지금 이 평선이 그냥 가로로 가고 있는 이 정도 요 박스로만 진행을 해준다면 여기서 스탑이랑 셀 스탑 뭐 그거 있죠. 이거 뭐야 이거. 네, 바이 리밋 셀 스탑을 이 가격에 걸어서 다시 시도를 하고 만약에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극단적 탈출 전략을 무조건 쓴다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는 저 나름대로 돌파가 생긴다면 강하게 한다면 되게 강하게 발생을 해버렸어요. 1시간짜리 캔들이. 이게 되게 강하게 되어버려서 극단적 탈출 전략이 먹힌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만약에 여기서 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요거는 내일 숙제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중간에 라인을 여기 이 정도로 해서 맞춘다면 요 색은 제가 골드로 한번 정해 볼게요. 이 골드 라인을 가지고 위아래로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면은 혹은 아니면 어딘가를 강하게 이탈하는지를 내일 숙제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5가지 패턴 매매 입장에서는 여기가 질질 패턴의 입장인데 질질 패턴의 자리인데 오늘은 나름대로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한 번씩만 흔들어도 내가 목표한 바에 따라서 욕심을 크게 내지 않고 잘 관심 가져주면 자동으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충분히 플러스를 쌓아갈 수는 있다라는 거를 한번 어제 이어서 오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차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는 왜 5가지 패턴 턴을 집중을 해야 되느냐? 제 숙제 영상에서 5가지 패턴에 대한 숙제 영상 앞에서도 있었지만 5가지 패턴이 모든 걸 다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캔들을 이해하고 차트를 이해하고 이런 거창한 표현 한번 써볼게요. 네.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승전결이 확실한 나름의 정리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5가지 안에 다 들어있고 양매매 윤 선생님의 그 영상들 3년 전 거, 2년 전 거, 옛날 거 그대로 다 훌륭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들을 보면 질질이 패턴부터 초보분들은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 질질이 패턴을 하든 5가지 패턴 나머지 패턴을 하든 기준봉 찾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요. 당일 슈팅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국내 주식 기준으로 슈팅 나오는 거 기준으로 한다라면 상한선 패턴이 장 초반 30분에서 1시간 그때 딱 집중하기에는 요게 제일 좋아서 초반에는 상한선 패턴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공부하시고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초보분들은 질질 패턴에 조금 더 집중하자. 왜? 이렇게 기다리는 5가지 패턴만 놓고 매매를 한다면 여기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질질 패턴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구간이거든요. 내가 기다릴 수 있고 관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세울 수만 있다면 그 능력을 가져라고 의도적으로 이 질질 패턴을 초보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대부분의 돌파는 이 질질 패턴이죠. 이 질질 패턴이 나중에 기준봉이 되고 이 기준봉을 바탕으로 기준봉을 재돌파를 하는 부가적인 나머지 4가지의 패턴들이 또 나오게 되고 3가지의 패턴이죠. 나머지 4가지 패턴이죠. 나오게 되고 그 패턴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다시 돌파를 하는 또 다른 질질 패턴이 또 발생하고 계속 지금 돌고 도는 이야기인데 질질 패턴을 처음 하시는 초보 혹은 익숙하지 않은 초보들은 무조건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 즉 질질 패턴이 안 나오면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모습으로만 진행이 되었다면 매매가 없죠. 근데 매매가 없는 것이 실패한 것일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림 3개를 가지고 오늘 마무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골프 연습하는 어린이와 가르쳐 주는 선생님의 사진인데요. 이 5가지 패턴을 계속 초보분들에게 생각보다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질질이 패턴 혹은 이 느린 매매, 빠른 매매가 아닌 느린 매매를 강조할까 하셔서 윤 선생님이 만드신 용어가 있죠. 그게 바로 7번 아이언 패턴입니다. 이건 초보용이고요. 이 국내 주식에서 쓰던 거고, 지금 여기 비트코인 수동매매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7번 아이언 패턴이 저는 박스권 안에서 비트마스터 버전, 지금 현재 7버전 하고 계시잖아요. 매직 버전 또 있고 그러시던데, 이 중에서 매직 100짜리 있죠. 매직 100번 붙이는 거. 그 자동 매매, 매직 100의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이 7번 라인 패턴, 이거 하루에 1회 또는 2회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 지켜보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7번 아이언 패턴이냐? 네. 미국에서는 5번 아이언, 성인의 경우 5번 아이언부터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5번 아이언을 잡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번 아이언. 아이언이 1번, 2번 정도는 우드나 이런 거고, 3번 아이언, 이것도 하이브리드로 이제 대체가 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4번 아이언부터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있죠. 이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웨지 종류들 있죠. 이렇게 해서 중간이 이제 6번, 7번 정도의 중간 길이의 채다. 이걸 가지고 스윙 연습을 한다. 그래서 채가 각도가 낮을수록 오른쪽으로 붙고, 채가 길수록 왼쪽 편에 붙고, 7번은 정중간에 놓이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연습하러 가시면, 배우러 가면 7번만 하루 종일은 아니다,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요거 맞추는 연습을 시키죠. 그래서 5가지 패턴 도저히 감이 안 오면 7번 아이언 패턴부터 해라라고 가이드 해 주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수동매매도 그냥 윤 선생님이 하시는 고급 버전, 그 다음에 별하루 부방장님이 하시는 고급 버전, 그 다음에 벡터 부방장님이 하시는 고급 버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하시는 이 버전 막 있지만, 이거를 내가 버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버전도 많잖아요. 그죠? 7번. 좀 있으면 또 버전 또 하나 나오겠죠. 이 버전별로 내가 다 알면 최고인데, 못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도 하나 잡아서 그 한 가지를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원리를 수동으로, 그 원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 이해부터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7번 아이언 패턴을 초보자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사진을 한번 갖고 왔고요. 2번째입니다. 질질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건 야구 이야기입니다. 밑에 투수가 공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이 타자는 칠까요, 치지 않을까요? 칠까요, 치지 않을까요? 그건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출루율이라는 야구의 개념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출루율은 타율하고는 조금 다르죠. 출루율은 여기 보시면 안타, 볼넷, 몸에 맞은 공, 그 다음에 몇 번 들어섰고, 볼넷, 몸에 맞은 공, 희생플라이 등등등 있어서 출루율을 계산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1루 베이스로 나간 횟수,
몇 번 들어서서 나갔냐는 거죠. 출루율도 프로야구 선수들 계약함에 있어서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죠. 타율이 아니고 출루율입니다. 우리는 보통 초보분들이 마음 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출루율을 생각하지 않고 타율을 생각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던진 이 공이 내가 원하는 공, 내가 기다리는 공, 공이든 아니든 눈에 보이기만 하면 휘둘러 버린다. 그래서 뭐 삼진을 당하거나 땅볼을 당하거나 뜬공을 당하거나 해서 아웃이 되면 출루율이 하락하게 되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트레이더 영역에서 이 출루율이 하락한다라는 건 손실을 본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손실이에요. 출루율이 상승을 하는 건 금전적 이익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손실은 아니죠. 손실은 아니다. 그래서 질질 패턴 앞에서 봤던 이 박스권에서 이 기다리는 절, 얘 지금 여기 이탈해 버리네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아까 제가 매수가 안 됐겠네. 그렇죠? 여기 지금 둘 다 리미트 걸려 있고 스탑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뛰쳐나가 버리네요.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서 질질 패턴을 시전을 한다. 밑으로 내려가는 질질 패턴.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이 횡보하는 이 구간 질질 패턴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나는 이걸 기다리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내가 스윙을 하지 않고 이 상황도 스윙을 하지 않고 이 상황도 스윙을 하지 않고 이 상황도 박스 내가 빨간색 박스 이만큼 그렸으니까 이 상황도 내가 스윙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서 그냥 볼넷으로 걸어서 나가기만 해도 일단은 출루율은 상승한다.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출루율이 상승하는 건 이익과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지만 손실을 보잔다. 근데 막 휘둘러 버리면 공력이 있구나. 막 휘둘러 버리면 삼진을 당하든 땅볼로 아웃이 되든 뭐 뜬공이 되든 이렇게 아웃이 돼서 출루율이 하락을 하면 이건 바로 나의 손실로 연결이 된다. 금전적 손실, 그 다음에 정신적 손실 모두 다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빠지네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무리하게 매매를 시도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여기서 지금 제가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내가 갑자기 막 이거 사야 돼 막, 이런 것도 이거 아니죠.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뭐 놓친 건 어쩔 수 없다. 이걸 제가 지금 매매에 참여를 못해서 이게 몇 퍼센트야? 퍼센트? 포인트로 벌써 한 300포인트 정도 되죠. 300포인트면 벌써 300 맞나? 300포인트가 넘네요. 크죠? 300포인트면 뭐 하루 300포인트만 해도 땡큐 한데 크게 빠지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못 먹었어. 잠깐. 내 지금 숙제하는 거 잠깐 멈추고 이거 좀 할게요.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이미 이 상황을 내 머릿속에 시나리오로 담아두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이게 목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요행을 바라고 뛰어 들어가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근데 요행을 바라고 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동전 던지기랑 똑같은 거다. 내 혼자 정말 멋지게 홈런을 치겠다 하여 막 잠깐 먹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준비되지 않은
수동매매 전략이죠.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지. 이미 지나갔고 전체적으로 내가 얘가 어디서 멈출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지 못했고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뭐 5패턴으로 보면 상한선 패턴이나 아니면 오이핑 S 패턴을 기다려야 마땅하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준봉 하방으로 떨어지는 기준봉이니까 기준봉 매매의 입장에서 이제 그 5패턴 매매 입장에서 기준봉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요. 기준봉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재돌파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 시각으로 한다라면 5가지 패턴 매매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따라 붙는 건 질질 패턴을 내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 네. 여기를 뚫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앞에 검정색 라인 여기를 뚫었던 것일까요? 그 또한 내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얘를 1시간 봉으로 만약에 되돌렸을 경우 22평을 강하게 다시 뚫는 것일까요? 5위평과 12평들은 이미 여기서 지지가 끝나버렸어요. 그죠? 5위평, 12평 지지 끝나면서 빠지니까 이렇게 세게 빠지더라. 그리고 지금 1시간 봉에서 이제 4분의 3이 날라갔고, 이제 마지막 25% 중에서 23%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23% 동안 장대 음봉으로 끝날지, 아니면 어디선가 멈출지, 지금 일단 22평이, 테스트 받는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이죠. 뭐,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숙제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출루율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 내가 원하는 매매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그냥 계속 아웃만 당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 그림 한번 볼게요. 낚시 외국의 어느 그 다리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이건 뭐냐? 여기 수많은 낚시꾼들 중에서 같은 곳에서 낚시를 하는 수많은 낚시꾼들 중에서 누군가는 가방 한가득 채워서 가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빈손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기 뭐 돼서 지갑에서 현금 좀 꺼내서 옆에 있는 물고기 많이 잡은 분한테 현금 좀 쥐어주고 한 2마리만 주라.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기 뭐 하니까 좀 주라. 이렇게 뭐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아까 기다리는 거 내가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치지 않고 기다리는 거 물론 아까 계속 기다렸는데 저런 것만 계속 놓쳐 삼진아웃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휘두르지 않고도 삼진아웃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뭐 공부가 덜 된 거겠죠. 내가 원하는 공이 왔는데 휘두르지 못하는 건 다른 이유로 조금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자 이제 이 낚시 화면으로 넘어와서 이 뭐냐? 우리가 비트코인 국내 주식은 9시부터 이렇게 뭐 되지만 비트코인은 24시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만 이야기를 할게요. 연중 무휴입니다. 네, 그죠? 이 24시간을 이 낚시터에서 풀로 보내실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낚시터에서 24시간을 이렇게 하루 종일 물만 쳐다보면서 낚싯대 찌를 쳐다보면서 뭐 이런 거 뭐 있을 거예요. 그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죠. 또 누군가는 낚시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마음 졸여서 급한 마음에 오자마자 채비라고 낚시하는 채비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채비 맞나요? 이 채비 맞나요? 준비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런 준비도 안 한 채 오자마자 막 낚싯대 막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이 물은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동안 영원히 있을 거고, 뭐 기상이변이나 뭐 오염,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물고기들 또한 물고기 그림 못 그리겠다. 물고기들 또한 나름대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거면 계속 물고기들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내가 이 낚시터에 이렇게 딱 왔을 때, 제가 예전에 그 국내 주식 7번 아이언 패턴 같이 공부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때 방 관리하러 이제 갔었죠.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했던 농담 중에 한 개가, 그냥 국내 주식이었으니까요. 국내 주식은 9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막 물론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미리 준비하는 세팅. 근데 막 9시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러지 마시자. 9시면 어떻고 9시 30분이면 어때요? 왜? 9시 30분에 내가 컴퓨터를 켰다고 해서 물론 급등주의 숫자가 이제 줄어들겠죠. 이미 30분 동안 날아갈 놈들은 다 날아가니까. 하지만 켜자마자 아까처럼 슈팅 나오는 종목 있다고 해서 그거 그냥 바로 따라 붙는 거 하지 맙시다. 30분 앞 30분 10시면 10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딱 가서, 이미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준비하고 뭐 이미 고기도 잡고 있지만 나는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하품하면서 눈곱 떼면서 이렇게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해서 딱 들고 가면서 오늘 좀 많이 잡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오늘 어때요? 물어보고, 다들 뭐 아유 오늘 별론데 그럼 왜 나왔어? 그냥 집에 가지 하면, 뭐 한번 보고 한 시간 좀 앉아 있다가 뭐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가든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저 인간은 낚시하러 온 거야. 그냥 뭐 갈 데 없어서 여기 온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여유 있게 쫓기는 듯하게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쫓기는 느낌으로 또 막 가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막 낚싯대 던지고 그렇게 낚시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낚시터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24시간 하고요. 내가 이 24시간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 단위로 쪼개면 8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8개의 섹션으로. 1부에서부터 8부까지. 와씨. 근데 이 1부에서 8부 내가 다 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1부에 집중할 수 있는지, 3부에 집중할 수 있는지, 5부에 집중할 수 있는지, 혹은 4시간 단위가 아니라, 나는 한번 집중할 때 2시간밖에 집중을 못해. 그러면 1부에서부터 12부까지 있죠. 그 중에서 3부, 10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요 시간대에 이미 사람들이 막 낚시를 하고 있어도 3부, 10부, 요때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해서 마음 편하게 가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 뭐 미리 공부를 좀 하고 매일 공부는 해야겠지만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 켜고 화면 보고 그 다음에 전략 세우고 어떻게 할지 또 다시 올라가네요. 그죠? 그럼 상한선 패턴 끝났죠. 이거는 상한선 5위평 상한선 지지 5위평 지지도 끝났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5위평 S 패턴 거꾸로 보면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 내가 지금 3부에 입장을 했어요. 3부에 입장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야. 앞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흔적들도 살펴보고 일봉도 좀 보고 주봉도 좀 보고 일봉의 전날 고가 전날 저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항 라인이고, 지금 현재 이 캔들은 전날에 저가를 이탈한 건지, 전날에 종가를 이탈한 건지, 아니면 전날에 시가를 이탈한 건지, 오늘의 시가를 이탈한 건지 등등 뭐 그런 것도 보고, 박스도 좀 그려보고, 박스 밖으로 어떤 박스를 이탈한 건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전략을 그럼 대충 보고, 아니야 나는 여기서 질질이 패턴부터 난 할 거야. 저는 질질이 패턴부터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비트코인. 난 질질 패턴부터 할래. 그러면 얘가 질질 패턴이 되려면 오늘 밤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얘가 여기서 52평 S로 가든 22평 터치로 가든 22평 데드 크로스로 가든 난 질질 패턴부터. 그럼 이게 다 놓치는 거야. 놓쳐도 돼. 그죠? 네.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럼 질질 패턴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일단은 출렁거림이 약해지는 횡보 구간이 있어야 되고, 거래대금이 지금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 때까지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겠구나 등등등등 해서 3부는 그렇게 보내고, 3부 2시간 동안 매매를 못했다. 괜찮아요. 내가 이따 10부 때 내가 어차피 또 볼 건데, 10부 때 봤는데 이게 지금 10부예요. 질질 패턴 놓쳤는데. 그럼 오늘은 뭐죠? 프로그램을 2번 켜고 4시간을 봤지만 내가 지금 질질 패턴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면 놓쳐도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면 오늘 일기장 매매일지 이런 거 거창하게 이야기 안 할게요. 그냥 일기장 노트 한 권 아무거나 하나 사서 일기장에 그냥 쓰는 거예요. 오늘은 3부랑 10부 때 1시간 2시간을 지켜봤는데 질질 패턴 안 나와서 오늘은 쉰다. 아니 쉰 건 아니죠. 매매 없음. 이렇게 그냥 한 줄 적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길게 담아봤습니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영매매인 주식 채널에서는 3분봉 5가지 패턴 수동매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미 이제 양매매윤 주식 채널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윤 선생님께 신청을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양매매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네 영상 내가 처음 보는데 네가 하는 말이 조금 관심 있어 보인다 하시는 분은 영상 더보기란 눌러서 이메일로 말씀해 주시면 몇 가지 안내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걸로 내 차를 포르쉐로 바꿀 순 없습니다. 그냥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가지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숙제 영상을 준비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